안녕하세요, 좋은스퀘어드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한 노트북 리뷰와 달리 노트북 간의 비교와 어떠한 기준으로 노트북을 고르면 되는지에 대하여 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 i7 8750H 노트북들이 조금 더 한정적이기 때문에 8세 노트북들에만 대하여 다루어 볼 것인데, 전체 게이밍 노트북 가이드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만 노트북을 다룰 것이기에 영상이 상당히 깁니다. 따라서 특정 노트북의 요약이나 전체 요약을 보고 싶으면 현재 화면이 나오는 타임스탬프 부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 17인치 노트북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대용 모델이며 무게가 3kg 이상으로 무거워지고 들어가지 않는 가방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트북의 사용 용도보다는 들고 다니는 것이 가능한 데스크탑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17인치 노트북은 노트북을 그닥 들고 다니지 않고 기숙사 등에 놓고 쓰거나 가끔씩 이동이 필요한 용도로만 추천드리고, 이외의 경우에는 화면이 약간 작지만 휴대성이 좋은 15인치 노트북이 적합합니다. 가장 먼저 오직 게임만 한다고 하는 분들은 i7 8750H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을 비추드립니다. 인텔 모바일 8세대에서 달라진 점은 4코어에서 6코어로 코어 수가 높아졌다는 것이며, 싱글코어 IPC와 클럭 개선이 없기에 싱글코어 성능은 실질적으로 개선이 없습니다. 오버워치, 배틀필드, 배틀그라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들은 싱글코어 성능을 더 중시하고 4코어 8스레드 이상으로 넘어가도 별다른 프레임레이트 차이가 없습니다. 코어의 개수가 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다중코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프리미어 등등의 영상 렌더링, 유니티 등의 게임 엔진 개발, 블렌더와 같은 3D 렌더링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성 작업 역시 하며 휴대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6코어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i7 8750H가 유용한 점은 멀티태스킹으로, 멀티모니터를 사용하여 인터넷과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코어가 많은 것이 유리하기에 i7 8750H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 노트북 추천으로 들어가 보자면 순서 같은 경우는 별다로 없고, 노트북을 전부 테스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며 보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뇌피셜급으로 막한 추측은 아니고 어느정도 지금까지 노트북을 테스트해본 경험과 마케팅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MSI의 GP63은 MSI에서 1060을 달아주는 가장 낮은 급의 노트북인데 많은 면에서 평균 이상은 합니다. GP63의 가장 큰 장점은 쿨링으로 i7 8세 노트북 쿨링의 모범입니다. CPU, GPU 부하가 모두 심한 배틀필드 1에서도 1060 노트북을 기준으로 CPU, GPU 모두 80도 안팎의 대단히 좋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소음은 약간 시끄럽긴 하지만 추후 말한 노트북들만큼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본 상태에서 낮은 고무발로 인한 부족한 흡기로 쿨러가 제한을 받고 있기에 뒷면에 지우개 등을 끼워 살짝 들어 올리면 3에서 4dB의 온도 하락과 3에서 4dB의 소음 하락으로 상당히 조용한 오퍼레이션을 보여주는 쿨링이 잘 되어 있는 노트북입니다. 화면은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색역이 평균 이상이기에 어느 정도 진한 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시청 용도로는 괜찮은 편이며 색이 중요한 영상 작업을 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51Wh의 배터리 크기로 배터리 타임은 그닥 좋지 않으며 120Hz 화면의 부재로 i7 8세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은 하드코어 게이머들은 강제적으로 상급 모델인 G63으로 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스피커는 울트라복 수준인 깡통이며 트랙패드 역시 좋지 않다는 점은 몇 안 된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MSI 노트북들 전부 공통의 문제점은 바닥을 뜯는 나사 중 하나에 실이 붙어 있어 바닥을 뜯으면 무상 AS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상 AS를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나 서머페이스트 노포 등의 작업을 하려면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야 되며 건당 2만원 정도의 공인비가 발생합니다. 별것 아닐 것 같을 수 있으나 서비스 센터로 찾아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도움이 된다는 점 역시 불편한 점들입니다. MSI의 하급 모델로는 GL63이 있는데 MSI의 8세대 노트북들은 전부 동일한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비슷하게 좋은 성능과 쿨링, 그리고 1060 Ti 노트북 모델의 경우 줄어든 소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GL63의 가장 큰 단점은 저가형 화면과 스피커입니다. 현 세대 모델의 광고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저가형 화면에 쓰이는 IPS 패널을 탑재하였으며 상위 GP63 모델과 동일한 스피커이기에 그닥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41Wh의 배터리로 전세대 모델과 비슷하게 매우 짧은 배터리 시간을 보여줍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상위 GP63 모델과 동일하기에 좋은 키보드이지만 트랙패드는 그닥 좋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가격은 상당히 싸긴 한데 싼 가격에 비슷하게 안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은 노트북으로 다음에 나올 비슷한 저가형인 GL503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수스 GL503GE 모델이 있습니다. 전세대인 i7 7세대 모델을 테스트하였고 8세대에서 바뀐 점은 쿨링 시스템의 개선이 있었다는 것, 화면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i7 770H 모델에서 쿨링의 부족으로 서멀 제도포를 한 후에도 배틀필드 등의 게임에서는 온도가 95도를 넘어갔으며 팬 소음 역시 한성 노트북보다도 시끄러웠기 때문에 쿨링 면에서는 비추드렸습니다. 해외 리뷰가 딱히 없기에 공식 마케팅적으로 보자면 8세대 모델은 쿨링 시스템에 팬 속도가 올라가고 히트싱크에 핀이 얇아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쿨링의 가장 중요한 히트싱크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 큰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팬 속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노트북이 더더욱 시끄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한 정보는 테스트하기 전까지 알 수 있지만 i7 8750H와 1060 모델이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쿨링 개선이 있어도 여전히 시끄러운 노트북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 가지 상당한 장점은 화면으로 개조된 스펙을 봤을 때는 작년에 테스트한 적이 있는 120Hz TN 패널입니다. TN 패널이긴 하지만 좌우 시야각은 상당히 괜찮으며 색역력이 NTSC 94%로 DCI 색역의 90% 이상 커버리지를 보여줍니다. 대비도 1100대1 이상으로 일반적인 패널보다 더 좋으며 대부분의 IPS 패널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동급의 패널을 탑재한 다른 노트북은 MSI의 G63-6R2로 1060으로 그래픽이 50%가량 좋긴 하지만 최소 60만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화면과 높은 CPU 성능을 원하신다면 가성비 면에서 괜찮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말한 MSI의 GL63과 비교하여 3만원 정도 차이나는 가격에 더 좋은 화면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은 배터리 시간을 감안한다면 시끄러운 소음과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면에서 약간 더 좋은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수스의 하급 모델로는 TUF 시리즈가 있는데 i7 8750H와 최대 GTX 1050 Ti까지 올라갑니다. 장점은 가격으로 1050 Ti 기준으로도 100만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테스트해본 노트북들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수스 GL503 시리즈를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테스트해본 노트북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외 노트북 체크와 울트라북 리뷰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120Hz 모델의 경우 GL503 모델과 동일한 화면이라는 것이며 가격 대비 화면의 성능비는 매우 좋습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다나와 리뷰 중 하나에서도 해외 리뷰 사이트에서도 CPU의 전력 제한 또는 매우 낮은 온도 제한이 있다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모델들보다 멀티코어 부하시 성능이 떨어지며 i7 7700HQ와 i7 8750H 사이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쿨링 시스템의 발열을 감당하지 못해 내놓은 조치로 보이며 실제로 쿨링 시스템의 경우 아수스 상급의 GL503에서 더 너프된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 이미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급의 GL503G 모델과 비슷하게 얇고 작은 쿨링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비슷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추가로 48Wh의 작은 배터리와 부족한 용혈성을 감안하면 돈을 조금 더 주고 상급의 GL503G 모델을 추천드리나 120Hz 화면이 저가에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SI GE63 8세대 계열이 나와 있으며 이 노트북은 GTX 1060과 1070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세대 모델을 테스트하였는데 7세대 모델과 차이나는 것은 코어 i7 8750H로 업그레이드와 뒷면에 RGB 추가,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300g 안팎의 무게 증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GP63 8RE 모델과 동일한 쿨러로
GTX 1070의 쿨링에도 별 문제가 없는 상당히 좋은 쿨러 유닛입니다. 바디 디자인은 뒷면이 RGB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GP63에 비하여 더 좋은 것은 앞에서 말한 아수스 GL503G와 동일한 화면으로 게이밍용으로도 좋고 색 작업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화면입니다. 이와 함께 노트북에서 최상급의 스피커를 탑재하였기에 휴대용 미디어 시청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키보드의 RGB는 GP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별 키 RGB로 상당히 다양한 효과가 화려합니다. 단점이라 하면 앞에서 말한 평균적인 배터리 시간과 부족한 트랙패드, 그리고 1060 모델을 기준으로 163만원의 비싼 가격입니다. 앞에서 말한 MSI의 AS 정책은 모든 노트북에 공통되게 적용되기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돼 추가적으로 불편함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요약하자면 트랙패드와 배터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으며 돈이 넉넉하고 좋은 성능과 쿨링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GTX 1060을 탑재한 저가형 모델로는 GTX 1060 노트북 중 거의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GTX 1060 탑재 노트북 중 거의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한성이 있습니다. 한성의 장점은 역시 가성비이며 CPU 성능은 아무런 스로틀링 없이 최대 부스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좋은 CPU 성능을 보여줍니다. 온도는 CPU는 높은 부스트와 부족한 쿨링 때문에 95도 이상으로 높으며 GPU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노트북이 시끄럽긴 하지만 아수스 GL503 수준으로 시끄럽지는 않으며 쿨링은 MSI급은 아니지만 CPU 스로틀링이 걸리는 아수스보다는 더 좋은 편입니다. 배터리는 64Wh로 부하시 배터리 시간은 괜찮으나 저부하 상태에서 팬이 도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MSI와 비슷한 배터리 시간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단점은 화면으로 사용력이 좁기에 매우 물빠진 색감을 보여줍니다. 스피커 역시 원가 정감으로 인하여 매우 작고 안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도 GTX 1060과 i7-8750H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의 가성비치고는 나쁘지 않기에 노트북의 성능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한성 모델 구성보다 더 추천드리는 옵션은 동 E58 보스몬스터의 144Hz 화면 옵션이 있는데 가격은 140만원으로 상당히 올라가기는 하지만 144Hz의 상당히 빠른 주사율과 함께 VA 패널 그리고 sRGB 100%로 화면이 많은 개선이 있게 됩니다. 140만원은 MSI GP63과 거의 동일한 가격인데 동 가격에 훨씬 더 좋은 화면 그리고 편한 업그레이드와 써멀 제도포를 감안하면 장점이 조금 더 많은 노트북입니다. 다만 안 좋은 스피커는 여전하며 팬 소음과 온도는 조금 더 떨어지는 편이기에 소음과 온도를 더 중시하면 MSI GP63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전세대 모델이나 비슷한 노트북을 테스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추천에서는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영상이었고 설명을 많이 늘어놓았기에 잘 안 들어온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요약 시트를 띄워놓았으니 30초 정도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가기 전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를, 추가로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으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존스퀘어드였습니다.